사람들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환자 오자마자 승모근이 안 좋아요. 치료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승모근이 안 좋은데 살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커보고 석션기를 갖다 주죠. 네가 알아서. 속으로만 그럽니다. 아무튼 그 정도를 승모근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부사병 걸렸을 때 긴장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해준 거는 공부라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뭐라고 그러죠? 특기라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것인데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교감신경이 함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성격인데 제가 남은 잘 되는 꼴 못 보거든요. 시기부심이 많아요. 부시에 넣어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긴장을 만약에 되면 교감신경에 마스치고 흐름이 나와요. 근데 한 번 나왔다 없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나오면 그 관련된 근육이 계속 긴장돼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잘하고 놀란 것은 뚜껑만 부른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3개월 넘고 1년이 넘으면 세팅이 되는 거예요. 병이 걸릴 것이 당연해. 그러니까 조금만 긴장하면 조금만 약이 옛날에 많이 나와야 긴장하는데 조금만 나면 확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잠재적으로 세팅이 되는 형식이 보는데 그런 부위가 바로 승모근. 현대인들이 승모근. 이 중에서 가장 승모근에 아프는 갈비예요. 갈비탕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몸이 아프다. 근데 그 커피를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모르는 갈비탕 씁니다. 근데 특히 체중이 좀 있으신 분이나 등치가 있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견갑거근 잘 아시다시피 이쪽으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네이버 아저씨 유튜브 아저씨 좋아하잖아요. 일자목이 되는 순간 견갑거근 그 다음에 극하거근 우리가 말하는 무릎과 디스크처럼 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 씨가 좋아하는 유방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각근. 우리가 복과 1학년 들어봐서는 몰라 환도 하잖아요. 환도혈이 이상근이고 목의 환도혈이 사각근이에요. 사각근. 문제가 있으면 마치 5, 6번 요골신경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통증 사냥법에 보시면 이 사각근 얘기를 많이 해요. 의사분들은 그냥 무조건 디스크가 온 것처럼 목을 수술해서 환자의 삶을 많이 깨친다, 없앤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 사각근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근육인데 여기다 치료가 되는데 이걸 신경 차단해버리거나 수술해서 삶의 질을 많이 깨친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요. 병 걸리는 것이 쉽진 않지만 한번 걸리면 낫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제일 한다면 제가 이제 우울증, 부산병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남자인데 우리 친구들은 기본이 민감해요. 좀 맞다 생각.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통 2남매 3남매 아닌가요? 저는 이제 3남매였고 우리 그 밑에 30대들은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2층에 치과 의사가 있어요. 치과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도 치과 의사고 부인도 치과 의사 전문이야.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 집도 하나 키우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사람의 6남매 좀 많으면 8남매 그렇게 키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상당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를 많이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저도 장남이다 보니까 우리 집도 다 그 당시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계속 운동으로 치료했죠. 완전 30년.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습니다. 한번 세팅이 되면. 물론 그냥 우리 집 잘 살아서 약 먹었으면 제일 좋은 약이 스테로이드잖아요. 그걸 먹었으면 제가 더 삶의 질이 깨졌겠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약을 찾거나 운동을 먹거나 아니면 한약을 꾸준히 먹게 되면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어떤 친구가 말한 것처럼 병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행이고 약을 뭐라고 하죠?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 병을 나아가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죽게 아파보거나 두 번째는 환자를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렵지만 학교 다니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학교 다니고 끝나고 봉사활동 되면 억지로 해야 돼. 왜? 환자를 봐야 여기가 되지. 그죠? 여러분 역시도
마방 못 먹는데 마방 한 컵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저는 마왕이나 부자가 꼭 들어가야 아깝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만은 마왕 맞자만 들어가 한숨을 묻자. 우리에게는 복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또 파트너는 의견과 같이 이렇게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귀찮지만 집안의 어떤 삶을 뭐라고죠? 일으키려는 회장님과 총무 잘 해보시고 사람을 좀 사귀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네 SC의 흥세를 이런 것들이 굉장히 TP적으로 잘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환도형이 있네요. 이상 이런 것들을 가끔 칠해주고 초간단 교정을 해주면 출하는 거예요. 출하 아주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 어릴 때 처음 판사 할 때는 출하를 되게 카이로프라틱 닥터한테 배웠어요. 근데 카이로프라틱 닥터는 보통 출하를 20분, 40분, 50분 하죠. 그러니까 가이드는 그분들은 침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침하고 약침을 어느 정도 풀어주고 하니까 초간단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넘어가는데 이 각 근육 하나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바로 경추를 불고 걸 때는 어때요? 흉쇄골근, 양측, 정경골근 근육, 여기 나온 전두, 직근, 경장근, 두장근, 혈골 상근, 혈골 하근근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목을 뒤로 신전시키면 승모근, 후경부 근육, 경판상근, 두판상근, 두방근근, 경방근근, 두국근근 써 있네. 하나의 동작이 아까 주도문 기량분께 자유롭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디 하나 맞으면은 침 하나 딱 맞고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근육들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런 얘기하면 오해를 마시고 나는 몸매에 관심이 많다. 저도 몸매에 관심이 많잖아요. 왜? 건강한 사람은 몸매 좋아. 그죠? 똑같은 사과를 하는데 뭔가 맛이 좋아야지. 다 썩었으면 안 먹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몸매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히 건강하니까 그래요. 건강하니까 좋아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더 몸매에 관심이 많이 없지만 혹시 여러분 나는 뭔가 건강하지 거다 그러면 몸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셨죠? 간단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철봉 매달리는 거 시간 되면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알아. 우리가 좋은 차는 뭐라 그래요? 비싸다고죠? 아반떼는 좀 싸잖아요. 그 다음에 벤츠는 비싸죠? 아반떼나 벤츠나 비슷해. 빤치 갈 때는. 어느 때 알아? 코를 할 때. 싹 코너 하면은 싼 차는 좀 뭔가 밀리고 좋은 차는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갖고 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매달리기. 그 다음에 매달리기 뭐예요? 위쪽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근형시켜주는 거고 거꾸리 뭐예요? 발을 끌어시킵니다. 너무 쉽죠? 다 하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특히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축구시키다. 경추를 축구시킬 때는 사각근, SC의 흉쇄골근, 승모근, 항구, 부척축 이렇게 나와 있고 회전은 견갑근, 부경방근, 그 다음에 흉쇄골근, 승모근, 견갑근, 회전은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요. 처방에.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만 탁 치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요추에 문제가 생겼다. 어때요? 굴곡이 안 된다. 복직근, 장력근, 내외복사근. 신전이 안 된다. 척추 길이근, 노방향근, 감각근, 발근, 회전근. 축골이 안 된다. 노방향근, 내외복사근, 장력근, 척추 길이근, 복직근, 광배근, 방극근, 발근, 회전근, 횡불, 강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를 알아야 복잡할 때, 저렇게 처방을 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나는 허리 아픈데 장력근만 치료해 놨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분신 자사가 들어갔듯이.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조금 어렵지만은 각 근육의 기시와 정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17페이지 써있네. 17페이지 MPS 제가 얘기했잖아요. 표면 해박을 잘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근육의 해박 위치를 알아야지. 다른 말로 기시와 정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근육의 기능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죠.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팔을 보통 한번 키워보세요. 해부학적 위치가 처음 볼 때 많이 해부학 끝나고 잊어버리잖아요. 팔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팔바닥을 앞으로 보려고 이렇게 해서 외전, 내전, 돌고, 신전, 외전, 내전 이런 식으로 알아야 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봐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방사통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 예를 들면은 똑같은 대퇴사두근이 앞에 슬건근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이잖아요. 똑같은 이름의 대퇴사두근이야. 근데 어떤 근육은 계단 내려오기 힘들어요, 올라갈 때 힘들어요 따라서 다른 처방을 해요. 똑같은 안에 있는 근육이지만 나는 평소에 계단 올라갈 때 힘들다. 바로 중간 강근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나 치료. 바로 내려갈 때 힘들다. 대퇴직근이나 슬건근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TP 위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TP의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기시와 종지라는 거. 그 다음에 협력이라는 건 같이 알아야 되고 나중에 항상 책 보면은 신경 올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하면은 제가 가끔 전주에 가시면 무학산이라는 데 있는데 쉬는 날 혼자 가면은 왠지 무서워. 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멧돼지가 나올 거 무서워. 멧돼지가 저는 안 봤습니다만 상당히 힘이 세 보잖아요. 그 멧돼지도 탁 올감이 보면 꼼짝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근육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판도에 있는 이상근에 딱 문제가 있으면 그 판도에 있는 이상 자골신경이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크다고 해요. 자기 네 번째 손가락 정도의 신경 두께가 거든요. 이것도 100원짜리 무게를 올려놓고 30분만 치면 50도에 떨어져. 근육이 굉장히 죽는 거고. 한번 이게 아프면은 그만큼 회복력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다 그런 것이 말이기 때문에 결국 신경도 같이 알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낫기도 잘하지만 안 낫는 이유가 있어. 그런 것은 바로 첫 번째 원인이 다른 이유, 뭐라고 연관 TP를 모르고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해부학적인 변이가 있어요. 다리가 작거나 짝골반이거나, 그 다음에 짧은 상완인 경우, 그 다음에 앉은 자세. 그러니까 나쁜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직업적인 육체 피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그 자세도 중요하지만 해부학적인 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골신경이 되게 이상근의 밑으로 80%가 나와요. 85%가. 근데 어떤 사람은 자골신경을 통과하거나 끼고 나와요. 그 사람의 위치가 병이 있어. 또 여러분 다 보시면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고 마른 사람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치료해도 몰라서도 못 났지만 알고 있어도 그런 형태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그것을 알고 컨트롤해 나가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환자를 볼 때 어떤 환자가 오면 거푸스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해로 잘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많이 봤네. 쉬울 거라고 하는데 또 이해가 안 나.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꾸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약을 잘 쓰면 우리가 비타민 이런 얘기를 다른 말로 한약을 써야잖아요. 대사 이상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효소 이상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분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염이라든지 침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인해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안 나서 그러니까 플랫폼을 현대의학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문제가 없는데 저같이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 긴장이라든지 스포츠 너무 운동에 빠졌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뭘 많이 하라고 그러면 명상, 멍때리기, 그 중에서 책 읽기, 산책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은 상당히 몸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뇌를 막게 하는 것은 멍때리기, 책 읽기, 산책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안 되면 그걸 안 나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알고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수면장애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오리지널 신경건병, 오리지널 증상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보시면은 최호영 씨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분의 테이프를 보시면은 내가 써놨어요. 4번에 테이프 4번에 36페이지 보여주면 이런 동작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최호영 씨가 의사지만 하늘사를 상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약간 하늘사를 알 수 있도록 텀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강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론을 여기까지는 총론이에요. 강론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론을 알고 강론 하나씩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교군, 교군이죠. 교군. 마스터 분위기라는 교군은 테이프 1조부터 시작해요. 교군은 바로 TMJ를 일으키는 분위기고, 교군에 문제가 있으면 최준실이나 최불암처럼 정맥이 물을 약간 검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가 뭐냐면 바로 기시, I가 종지, 자이고매틱 아치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빠져? 화학의 외측면에 빠지고, F는 기능, 천칭 기능이 써 있는데 좀 설명이 좀 많이 써 있는데 한번 더 설명이 써 있거든요. 턱을 저작할 때 해주는 것이죠. 교근도 심층하고 천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이빨 가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너무 늦게까지 손을 빨거나, 그 다음에 젓가락 빨거나, 담배 피우고 있나,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을 많이 사용하면서 하는 사람 직업인데 실을 많이 찍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거의 그런 사람 없지만 남자들은 좀 용감한 걸 좋아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맥주병이나 소주병, 이빨 하는 거 진짜 지금 없지 않나?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교근이 약해져요.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기시와 종지, 기능, 그 다음에 왜 그런 것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면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알아두시고, 이 교본의 TP점은 바로 4개가 있습니다. 1번 TP에 문제가 있으면은 위쪽이죠, 위쪽. 그러니까 교본은 바로 기시, 종지. 이 가만히 있으면서 종지를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빨 상부에,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으면 하부,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문제가 있으면 하악 쪽에도 문제가 있지만 눈꼬리 쪽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운이 안 좋거나 여기 있는 것은 안전군이라든지 이것도 하지만 교본을 나는 치아에 뭔가 자신이 없다. 치아가 굉장히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이 그냥 치아가 안 좋다고 계속 죽으러 보면 치아 망가집니다. 치아 망가질 뿐더러 치아가 저작하면서 약 3톤의 무게를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뇌를 훨씬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가 꼭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는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치아가 약하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갖고 치아에 이빨에 따라서 시간 있을 때 남들 볼 때 말고 이렇게 맞서 쓰는 거예요. 자기 보면 자기가 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마사지가 막 꼭 돈을 주고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살짝 다물어서 이게 치료예요. 치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뭐죠? 지창협곡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구사할 줄 알고, 특히나 TMJ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교본에 항원 한자를 찍어서 TMJ를 찍습니다. 근데 저는 TMJ 가끔 하는데 치과에 가면은 TMJ 있으면 되게 좀 자기가 몇 번 해봤다가 아예 거의 외래로 치과병원을 보내더라고요. 치과병원에 안 나가면 저한테 와요. 저도 괴롭습니다. 치과병원도 안 날 수 있는 거 저한테 봐요. 괜찮아요. TMJ가 상당히 중요한데 환자 층을 보면 그렇게 보면 좀 치료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외로 이 치료가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 허리 염좌나 발목 염좌나 목 주위, 그 다음에 두통에 굉장히 위험을 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장님이 얘기했죠. TP점 아까 이렇게 보시면 이 MPS 아니죠? 최호영 씨의 인사밀착 책을 보면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이런 것들 촉진하는,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 TP점을 얘기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책을 보더라도 한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강의라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려나 몰라도 전문의 그런 사람들은 환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디테일을 알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심도가 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면 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좀만 많이 해보면 여러분이 부족한 걸 많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의사분들도 정확히 어느 점을 이렇게 딱 잡고 오지 그냥 대충 안 가요. 무식듯이 않는다고 말해요. 옛날에는 너무 환자가 많다 보니까 무식듯이 이렇게 했었어. 근데 이렇게 무식듯이 보면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찍어요. 그냥 똑같은 택점이라도 어디 있다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건 우리 회장님한테 줬으니까 보시고 이렇게 침을 이렇게는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적 접근에 첫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 침은 꼭 의사들도 많이 놓잖아요. 근데 그 의사들마다 족삼리 혈자리가 다 달라요. 한 의사들마다 다 달라요. 그것은 잘못 온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이 예민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자꾸 만져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고 이런 날 나와요. 이렇게 밖에 있는 똑같은 그 화학을 그러니까 저작하는 근육이 밖에서 문제가 되면은 같은 환부 쪽으로 틀어지지만 속에 있는 근육은 반대로 틀어져요. 똑같은 입을 벌릴 때 똑같이 아파도 아까 말했잖아요. 어느 때 아프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달라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물론 안에도 조금 낮긴 낮지만 2%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TMJ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승모근, SCM, 교근, 축두근 이런 식으로 연관돼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리 끝에서부터 100kg까지 연관되고 간다는 거. 측두근까지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측두근은 보시다시피 어때요? 템포랄 리스트도 있고 이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 테이프 1분에 33분부터 시작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스트레스의 결정판이고 그 기능의 출발점은 축두근, 외측면에서 시작해서 하악을 혈압토로이드 프로세스, 근돌기에 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승모근 상부와 SCM 축두근은 같은 서로 위성한 TP를 만든다는 거. 악과들 통증은 교근, 축두근, 외액상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축두근의 1번 TP는 이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3번 TP는 치압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4번은 뒤쪽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도 부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지금 또 공부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 윤정민 학생이죠? 그 학생 대화 끝에 원래 부침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거든요. 부침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것도 있는데 이런 해부학적을 잘 알면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시와 정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행위했어. 근데 왜 나섰어? 그거는 왜 나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그 기전과 원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확히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BC 있죠? 침 넣고 스트레치기로 교정하는 거. 이걸 먼저 풀어주고 축두근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도 써 있어요. 주사기를 쓰는 것은 니도카인을 쓰기 때문에 니도카인을 혈관 속에 들어가면 주로 수 있습니다. 침은 그다음 큰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끼를 필요 없으니 조심해라는 말이 나오면서 침을 좀 두껍게 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것은 옛날 2020년 전에 버전이고 지금은 약침을 써요. 약침. 공진단 약침을 쓰다고 했잖아. 내가 공진단도 써요. 공진단 제가 좋아하는 자해반 약침 우리에게만 좋아하잖아요. 자연자 불개미 약침. 요즘에 홍경천 약침이 있어요. 홍경천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한약 인삼만 많이 쓰이는데 해발 3,000m 이상 자라는 인삼과 같은 약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주비행사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약을 만들어서 약침을 써요. 쉬운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럴 때 부위를 정확히 알면은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약침 하면은 예를 들면은 약을 수증기로 홍경천이 있다고 인삼이 있다고 인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녹여서 한약 약침을 썼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그건 너무 너무 방향만 했어. 그게 안 좋아.
요즘은 아까 말한 대로 흑경차인이 그 다음에 우리가 봉진단 그런 성분 약품을 써요. 당도 깊어. 성분 약품을 쓴다는 것은 약에 좋게 들어가야지 잘못 들어가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한 그릇 먹어야지 세 그릇 먹으면 내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약침을 자유자재로 써야 되는데 성분 약침을 쓰기 때문에 용도가 깊어. 그러니까 잘 쓰면 기가 막히게 같지만 잘못 쓰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좋은 것을 쓸수록 우리가 그 좋은 걸 쓸수록 그걸 하게 되면 기분이 좋은데 정말 좋은 것은 그냥 하는 말인데 과학이라고 그래요. 안 해보세요. 근데 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만큼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쓸수록 좋은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우리가 부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부자지만 잘못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봉침, 정말 좋지만 봉침 받고 저 음주가 이거 모르고 있죠. 옛날에는 그 봉침도 원액으로 써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세이프, 그러니까 그런 독소를 다 걸러내서 많은 친구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우리 침으로 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번 최효영 씨 거를 한번 보면서, 왜냐면 여러분이 그 이제 제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인형이 됐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이걸 접해서 복과 4학년이 됐든 복과 2학년이 됐든 이것을 꼭 마스터를 해야 돼. 뭘 하든 간에 출하를 하든 약침을 하든 침도 하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너무 달라. 많이 안 해도 몰라. 본인이 침이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침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물론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 환자는 안 아픈데 침이야말로 굉장히 좋은 뭐라죠? 추락 치료라고 하죠. 그 혈자를 피해자를 근육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뭐라죠? 이렇게 마사지가 좋은 거거든요. 침은 근육이 이렇게 느껴봐요. 느껴보면 침이야말로 가성비가 이렇게 뛰어나는 거 느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근육이 맞아요. 안 맞고 배우면 다 알잖아요. 맞고 배운다는 거. 특히나 남학생들은 힘들지만 여학생은 더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 자꾸 맞아보시죠. 침은. 물론 안 아프고 맞아도 힘들 수 있지만 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아픈 것이 아니에요. 침을 자연스럽게 맞으시면 침의 부작용도 알고 침의 효과도 알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약침을 쓰면 더욱더 업이 되죠. 하루 이틀 그런 건 아니지만 체육 기록 한번 틀어보면서 중간중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되게 실수 보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뭐라고 책이 없이 이것만 보려면 힘들고 그렇죠? 여러분 20년 차이 나니까 언어가 달라요. 특히 본대는 한글로 배우나요? 해박을? 한글로 배우죠? 한글로 배운 사람도 이걸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물론 한글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해보면 그러죠? 유명한 강사들이 다 했잖아요. 자, 보시고 실습하려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뭡니까? 여기서 내가 이야기했죠. 아시겠지만 저기 TMJ가 관절이 움직일 때 이게 거기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 아시죠? 턱이 빠지면서 들어가요. 빠지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요 부분이 뭡니까? 요 부분이 앞관절이죠. 앞관절. 그래서 입을 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요 부분 딱 잡고 있을 때는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크게 일어납니다. 이게 크게 일어납니다. 잡고 있을 때는 그게 입을 딱 벌리면 쏙 들어가면서 이건 차가운 거아닙니다 뒤에 차가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쇄골근. 침을 넣는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딱 넣으면 이 부분이 뭐예요? 바로 하연입니다. 하연. 그러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예요? 골수. 속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부분이 바로 방광벽이 아닌 방광벽이. 이걸 딱 안 물어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요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딱 잡으면은 오른쪽으로 누르면 바로 조금이다. 맞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가는 이 방향. 그래서 우리가 척지를 할 때 이렇게 되게 크게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저거는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크게 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설명했지만 모든 근육은 90도로 빤듯 하지 말고 우리가 라운드 했잖아요. 약간 근육이 평판이 아니라 그게 모든 것이 라운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테크닉을 쓰셔야 돼. 테크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라운드 모든 구석이 다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지 빤듯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가로 찔러서 생산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훨씬 발견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면 여기 하악각입니다. 하악각 이렇게 하악각 여기 그냥 미들벨리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악골도 둥그렇습니다. 그래서 짝꿍이 같이 따라가지고 윗니, 아랫니, 아래쪽, 위로 신부는 좀 뒤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산 방법은 이렇게 특징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는 시야가 안 좋아. 그러면 자기 몸을 만들 줄 알아야 돼. 지금 이것도 그나마 괜찮지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들 줄 알아. 징그러운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 징그러운 못해. 겉에 있는 근육도 이렇게 하지만 이게 안 좋다. 이빨에 문제가 있다. 치아 안 좋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내익상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시죠? 자기가 자기 못 만드는데 나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트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컨트롤 되겠고 아니면 이걸 걸리고 암을 씹어서 그냥 암을 하면 되겠다. 다음으로 기다림이 나면 뭐 이끌어 할 때는 누워서 하는 게 그냥 누워서 그럼 대표 하자 하니까 쳐봐야 누워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많지가 않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찍는 거 보세요. 우리가 저걸 찍어주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그냥 우리 가을 제가 보시면서 뭔가 끝까지 하면서 어떤 생각이 생기면 딱 들어치면서 뭐가 되는지죠. 중간에 그 공간이 그러면은 실제로는 저는 가설을 하고 여기까지 좀 끝났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좀 아래쪽은 안 나가겠죠. 아래쪽은 안 나가게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하니까 위를 맛을 내리는데 근본적으로는 시계 시스템 해가지고 하나는 여기다 끌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방향이기 때문에 더 TV를 생각하려고 그렇죠. 해보시면 그냥 보여드립니다. 나머지 방법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마찬가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죠. 이따가 하는 이 부분들과. 이 영상을 보는 거고 제가 만든 유튜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형태를 조금 달리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죽삼리를 똑같은 하늘대 배우는데 다 다른 것은 우리 하늘대 대만 걷는 게 아니라 의사들한테도 그것이 다 가니까 여러 사람 걸 보시죠. 그죠? 여기 놓는 방법하고 제가 놓는 방법하고 또 다른 사람은 좀 다르고 그 사람들은 원본이 그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조금 스킬이 그렇게 배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찾아가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그래서 솔직히 일을 먼저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 드라마틱 합니다. 이걸 먼저 안 되더니 저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프리더블 텍스트에 이게 안 들어가. 이런 검사법이 있어요. 가끔. 손가락을 자기 손가락을 세 개. 이게 안 들어가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검사법이 다 그 규정이 있거든요. 축tuk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때 금맥이나 동맥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 동맥을 주변이 않다고 보시면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동맥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가능하면 보이는 쪽으로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보이는 다 같이 보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죠. 보이면은 매출 쪽으로 매출 쪽으로 축tuk을 한번 친절을 한번 볼게요.